피가 눈 위에 번져나갔다. 차가운 칼날이 내 가슴을 파고든 순간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없어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쳤고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왜 내 눈앞에 다시 그날의 눈보라가 보이는 거지? 손에 쥔 결혼 반지가 반짝이는 게 이건 환생. 죽음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반지가 모든 배신의 시작이자 내 복수의 열쇠였다. 서울의 겨울, 그 눈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번에는 그 새끼를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다. 서울의 한강변, 그 추운 밤에 나는 쓰러져 있었다. 아니, 쓰러진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다. 김지은, 29살 내 인생은 그날 끝났다. 아니, 끝나야 했다. 하지만 지금 내 몸이 떨리고 피가 입안에 고인 맛이 느껴지는 이 순간 모든 게 되감기처럼 되풀이되고 있었다. 지은아, 왜 그래? 일어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하지만 증오로 물든 그 목소리. 박민준. 내 남편, 아니, 그 새끼. 그는 나를 안아 올리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그 안에는 후회 따위가 없었다. 오히려 안도감이 스쳤다. 경찰이 올 텐데. 미안해. 내가 먼저 공격했으니까? 공격. 내가. 웃기지도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비밀을 알게 됐다. 우리 집 창고에서 발견한 그 편지들. 그의 여동생, 아니, 그의 진짜 연인 박수연과의 미래 기록.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들의 공통된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린 그 음모. 민주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는 나를 이용한 거였다. 결혼은 그의 가족 사업을 구하기 위한 도구, 그리고 나의 죽음은 그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 칼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는 나를 찌른 후 칼을 내 손에 쥐어놓고 자살로 위장했다. 지은이가 사업 실패로 미쳐서. 안타깝게도 언론은 그렇게 보도할 터였다. 그의 가족, 박씨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게 되살아나는 이 순간. 내 손에 쥔 게 느껴졌다. 차가운 금속. 결혼 반지. 민준이 준 그 반지. 눈 속에 떨어진 채로, 피에 물든 채로. 이 반지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 죽음 직전 나는 그 반지를 빼앗아 던졌다. 너 같은 새끼랑 평생 같이 할 수 없어. 그 외침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눈보라가 먹고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눈을 뜨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니, 이건 3년 전. 26살의 내 몸, 결혼 전 사업 파트너로 처음 만난 민준과 데이트하던 그 해. 모니터에 뜬 날짜 2022년 12월 9일, 정확히 내 죽음의 3년 전날. 환생,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김지은 씨, 괜찮아요? 교통사고 후유증인가 봐요. 사고? 맞다. 그날 나는 미끄러운 눈길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쳤다. 그게 내 인생의 시작점. 아니, 이제는 끝점이 될 터였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울 속 내 얼굴. 아직 순수한 눈빛, 상처 하나 없는 피부. 하지만 내 마음속엔 그 피비린내 나는 기억이 생생했다. 민준의 웃음, 수연의 속삭임, 가족의 배신. 이번 생, 나는 그 모든 걸 바꿀 거야. 복수. 그 단어 하나로 내 인생을 새로 쓸 거다. 퇴원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여전했다. 아버지 김태호, 중소기업 사장.
어머니 이정희, 평범한 주부. 그들은 나를 걱정스레 맞이했다. 지은아, 조심해야지. 겨울의 운전은 위험해.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엄마. 이제 조심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다. 이 집, 이 가족. 민준의 가족이 노리는 바로 이 재산. 아버지의 회사, 태호전자. 최근 주가가 오르는 중소 IT 업체. 민준의 박씨 그룹이 합병을 제안한 게 그 즈음이었다. 지은 씨, 우리 회사랑 제휴하면 승승장구할 거예요. 그의 그 미소. 이제 생각해도 소름이 끼쳤다. 그날 밤, 나는 옷장 깊숙이 숨긴 상자를 꺼냈다. 3년 후에 내가 숨겨둔, 아니, 이제는 과거의 물건. 아니, 아직 없어야 할 거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 그 결혼 반지가 있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당연하지.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래, 시작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먼저, 민준을 피해야 해. 아니, 피하는 척하면서 다가갈 거야. 그의 약점을 파악하고 천천히 조여갈 거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돼. K드라마처럼 치밀하게, 감정적으로. 다음 날 회사로 출근했다. 태호전자의 마케팅팀, 나는 아직 주임, 야심찬 26, 동료들이 반겼다. 지은 씨, 빨리 나와서 다행이야. 그중 하나가 민준의 제안을 언급했다. 박씨 그룹 쪽에서 또 연락 왔대. 합병 얘기. 나는 웃었다. 흥미로워요. 자료 좀 모아볼까요?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아버지 회사를 강화. 독자 생존이 우선. 그리고 민준의 비밀. 그의 여동생 수연. 그녀는 아직 대학생, 모델 지망생. 그들의 관계를 끊어내야 해. 저녁, 나는 카페로 향했다. 우연을 가장해 민준과 만날 약속. 지은 씨, 안색이 좋아 보이네요. 사고 후유증은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매력적, 믿음직스러운.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뒤에 숨긴 뱀의 이빨. 괜찮아요, 오빠. 오히려. 더 강해진 기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는 살짝 당황했다. 오빠. 아직 그렇게 부르기엔. 미래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내 말은 진심. 이 생, 나는 미래를 안다. 그리고 그걸 무기로 삼을 거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사업 얘기, 합병 제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박씨 그룹이라면 안정적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 회사도 포기할 게 많지 않아요. 그는 웃었다. 맞아요. 지은 씨 같은 인재가 있으니까요. 퇴근 후 나는 그의 뒤를 쫓았다. 은밀히. 그의 차가 향한 곳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수연의 집이 아직 그들의 관계는 비밀이었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핸드폰에 저장. 첫 번째 증거. 집에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켰다. 검색, 박민준, 박수연, 가족 관계. 표면상으론 오빠 여동생. 하지만 깊이 파고들면 3년 후의 기억. 그들은 혈연이 아니었다. 민준의 아버지가 재혼한 새엄마의 딸, 수연. 하지만 그 이상.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금지된 사랑을 키웠다. 그리고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반지를 상상하며 주먹을 쥐었다. 눈 속의 그 반지. 그것이 내 인생을 되돌린 단서. 복수의 시작. 시간이 흘렀다. 3달 나는 민준과의 관계를 서서히 쌓아갔다. 데이트, 선물, 달콤한 대화. 겉으로는 로맨틱한 커플. 하지만 내 속은 차가웠다. 매번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칼날의 감촉이 떠올랐다. 회사에서 합병 논의가 본격화됐다. 아버지는 망설였다. 지은아, 박씨 쪽이 유혹적이긴 한데 우리 독자 노선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조언했다. 아빠, 자료를 더 모아보세요. 박씨 그룹의 재무 상태, 최근 뉴스. 나는 밤새워 자료를 분석했다. 3년 후의 지식. 박씨 그룹은 부채가 쌓여 있었다. 합병은 그들의 생존 전략. 우리 회사를 삼켜 재산을 빼돌릴 계획. 나는 가짜 자료를 일부 섞어 아버지에게 보여줬다. 박씨 쪽이 숨기는 게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버지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직감이요. 나는 웃었다. 직감. 웃기지. 미래의 피로 물든 직감. 민준과의 데이트가 잦아졌다. 그는 점점 나를 압박했다. 지은아, 결혼 얘기 해볼까? 내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합치면 완벽할 텐데 그의 눈빛에 탐욕이 스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는 웃었다. 뭐든 말해봐. 수연 씨랑 먼저 만나보고 싶어요. 오빠의 가족을 알아야 하니까 그의 얼굴이 굳었다. 순간 그의 마스크가 살짝 벗겨졌다. 수연. 왜 갑자기? 가족이잖아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나는 순진하게 웃었다. 그는 얼버무렸다. 알았어.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수연은 아름다웠다. 긴 머리, 모델 같은 몸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언니, 오빠가 많이 좋아해요. 축하해요. 그녀의 미소 뒤에 질투가 숨어 있었다. 식사 중 나는 일부러 물었다. 수연 씨, 어렸을 때 민준 오빠랑 가까웠어요. 사진 보니 항상 붙어 다니시던데 수연의 손이 떨렸다. 민준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형제애지. 새엄마 딸이라 더 그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핸드폰엔 이미 그들의 미래 사진이 쌓여 있었다. 카페, 호텔 로비. 증거는 점점 늘어갔다. 그날 밤, 나는 수연의 SNS를 해킹했다. 아니, 해킹은 아니고 3년 후 기억으로 비밀번호를 추측. 0007, 민준의 생일 뒤에 07, 그녀의 다이어리 앱, 그 안엔 충격적인 내용. 오빠, 지은 언니가 방해야. 어떻게든 없애야 해, 재산이 우리 거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샷을 찍었다. 이게 바로 비밀. 그들의 근친상간 같은 금지된 사랑, 그리고 재산 강탈 계획. 다음 날, 나는 민준에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결혼하자, 그의 기쁨은 컸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함정에 빠진 쥐처럼.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드레스, 딩홀. 서울의 화려한 5성 호텔. 부모님은 기뻐하셨다. 하지만 나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눈 속의 피, 그 반지. 나는 결혼 반지를 주문했다. 특별한 디자인. 안쪽에 작은 각인, 영원한 배신. 민주는 모를 터, 그는 그냥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만 볼 테니까. 준비 중 나는 회사에서 작은 반란을 일으켰다. 동료들을 설득해 합병 반대 서명. 박씨 그룹은 우리를 삼킬 거야의 소문이 퍼졌다. 민준의 아버지, 박 회장님이 직접 전화했다. 김주임,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나쁜가? 아니에요, 회장님. 다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애매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민주는 나를 추궁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래? 합병이 안 되면 우리 결혼도. 나는 눈물을 흘렸다. 연기. 미안해.
가족을 생각하니까. 그는 나를 안았다. 걱정 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의 손이 내 등을 쓸 때 소름이 돋았다. 이 손이 나를 찌를 손. 복수의 첫 단계, 재산 보호. 나는 아버지에게 상속 신탁을 제안했다. 결혼 후에도 회사 지분은 우리 가족 명의로 아버지는 동의했다. 두 번째 단계, 수연을 자극. 나는 그녀에게 접근했다. 수연아, 민준 오빠랑 진짜 오빠 동생일까? 사진 보니 더 가까워 보이던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그냥 농담이야. 하지만 그녀는 불안해했다. 그날 밤 그녀의 메시지. 민준에게 언니가 알아. 어떻게 해? 민준의 답, 진정해. 계획대로. 결혼 후에 지은 일을. 나는 그 메시지를 캡처했다. 이제 증거는 완벽. 겨울이 다가왔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내 죽음의 계절. 나는 반지를 쥐고 다짐했다. 이번엔 눈 속에서 반지를 주운 게 나일 거야. 결혼식이 다가왔다. 서울의 백담스 호텔, 눈보라가 창밖을 두드리는 12월. 하객들은 많았다. 재벌가의 화려한 피로연.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드레스 안, 나는 작은 녹음기를 숨겼다. 오늘 모든 걸 폭로할 날. 민주는 수트 차림으로 멋있었다. 지은아, 사랑해, 키스할 때 그의 입술이 떨렸다. 긴장. 아니, 흥분. 그는 이미 계획을 세웠을 터, 허니문 중 나를 없애는? 의식 중 목사가 말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까? 민준이 대답했다. 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하지만 영원은 아니에요. 하객들이 웃었다. 농담으로. 하지만 내 눈은 수연을 봤다. 그녀는 후미진 자리에 앉아 나를 노려봤다. 그녀의 손에 쥔 게 내 반지? 아니, 아직. 피로연이 시작됐다. 춤, 축하 인사, 아버지가 다가와 속삭였다. 지은아, 합병은 취소됐어. 내 덕분이야. 나는 안도했다. 적어도 재산은 지켰다. 민준이 나를 끌어당겼다. 왜 그래? 불안해 보이네. 나는 속삭였다. 오빠, 수연 씨랑 무슨 사이야? 솔직히 말해. 그의 눈이 커졌다. 뭐? 갑자기 왜? 느낌이 들어. 그리고 이거, 나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그녀의 다이어리 스크린샷.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도둑질이야. 내 비밀, 나는 낮게 말했다. 결혼 취소할까? 그는 당황했다. 지은아, 오해야. 수연은 그냥. 그 순간 수연이 다가왔다. 언니, 축하해요. 그녀의 미소는 가짜.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수연 씨, 이 반지. 내 거 같아? 그녀가 움찔했다. 아니, 반지는 아직. 하지만 그녀의 반응이 모든 걸 말했다. 밤이 깊어졌다. 허니문으로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나는 일부러 지연시켰다. 배 아파. 민주는 짜증을 냈다. 빨리 가자. 로맨틱하게. 호텔에 도착, 제주의 바다. 하지만 눈은 없었다. 내 죽음은 서울의 눈 속이었으니까. 민주는 와인을 따랐다. 건배, 우리 미래에. 나는 마시지 않았다. 오빠, 솔직히 말해. 나 죽일 계획이었지? 그가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뭐? 미쳤어. 3년 후, 내가 날 찌른 거, 눈 속에서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환우환생. 불가능해. 가능해.
그리고 나는 돌아왔어.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재생. 그의 메시지, 수연의 고백. 이제 어떻게 할래? 민준이 미소 지었다. 갑자기. 지은아, 넌 이미 죽었어. 이건 꿈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작은 과도. 또 찌를까? 나는 웃었다. 시도해봐. 하지만 이번엔 내가 준비됐어. 나는 문을 열었다. 밖엔 경찰. 내가 미리 연락한. 박민준 씨, 체포합니다.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경찰의 목소리. 민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수연도 잡혔다. 그녀의 울음소리. 오빠. 왜? 모든 게 드러났다. 그들의 관계, 재산 모략. 언론은 난리였다. 재벌가 근친 스캔들, 살인 음모.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티스트. 민준의 아버지, 회장님. 그는 더 큰 비밀을 숨겼다. 내 아버지의 회사, 태호전자는 원래 박씨 그룹의 기술을 훔친 거였다. 3년 후, 그 사실이 밝혀져 내 가족이 파멸했다. 민준의 복수였다. 아빠,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는 고백했다. 미안해, 지은아. 젊었을 때 실수였어. 이제 내 복수는 더 커졌다. 박씨 가문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우리 가족의 죄도 갚아야 했다. 체포 후 민주는 감옥에 갔다. 수연도. 하지만 재판은 길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는 날 죽이려 했어요. 이 녹음이 증거예요.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변호사는 환각증언지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언론은 나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환생복수녀, 재벌을 무너뜨리다 하지만 속으로는 괴로웠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 아버지의 고백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은아, 박씨 그룹의 기술을 훔친 건 사실이야. 그 때문에 내 엄마가 스트레스로 돌아가셨어. 어머니의 죽음. 3년 전 사고가 아니었다. 자살. 나는 충격받았다. 왜 이제야 말해? 아버지는 울었다. 너를 보호하려고. 이제 내 결정. 우리 가족의 죄를 공개할까? 아니면 묻을까? 이는 논쟁적이었다. 친구들은 말했다. 공개해. 진실이 중요해. 하지만 나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박씨 가문은 무너졌다. 회장님은 자살 시도. 주식 폭락. 민주는 종신형 선고. 수연은 감옥에서 미쳐갔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더 있었다. 감옥에서 민준의 편지. 지은아, 내가 환생이라면 나도 알아. 수연이 내 엄마의 딸이야. 내 이복 언니? 우리 복수는 운명이었어. 충격. 수연이 내 이복 언니? 어머니의 과거 연애? 아버지의 배신? 모든 게 뒤엉켰다. 나는 조사했다. 어머니의 일기. 숨겨진 상자. 정의의 비밀 연인, 박씨. 아이를 낳았지만 수연은 내 피 그들의 사랑은 근친. 더 끔찍한 비밀. 나는 울었다. 복수. 이건 가족의 저주였다. 결정의 순간. 나는 언론의 모든 걸 폭로했다. 박씨 가문의 비밀, 그리고 김씨 가문의 죄 논쟁이 일었다. 가족을 팔아넘기다니 UBS 용기 있는 진실.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새로운 삶, 나는 태호전자를 떠났다. 스타트업 창업. AI 보안 회사, 미래 지식을 활용. 민준의 재판 중 그는 나를 봤다. 지은아, 사랑했어. 미안, 나는 말했다.
늦었어. 눈 속에서 끝났어. 시간이 흘렀다. 1년 이내 회사 리본드는 성공했다. 환생의 상징, 끊어진 인생을 다시 잇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서울의 IT 허브, 판교. 나는 CEO 김지은, 27. 하지만 과거는 쫓아왔다. 수연의 편지 감옥에서. 언니, 나도 알았어. 내 피가 내 피, 미안해. 오빠를 사랑한 게 죄야. 나는 답하지 않았다. 용서. 불가능. 아버지는 회사를 물려주려 했지만 나는 거절. 아빠, 새로 시작해요. 그는 노년의 후회 속에 살았다. 새로운 만남. 이준호, 경쟁사 개발자. 지은 씨,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영감돼요. 그의 미소는 진짜였다. 데이트, 웃음. 하지만 나는 주저했다. 신뢰할 수 있어? 시간이 증명할게. 그는 말했다. 그러나 고조. 민준의 탈옥 소문. 아니, 실제. 그는 도망쳤다. 뉴스, 살인범 박민준, 서울로. 나는 경호원을 고용했다. 밤마다 불안. 그날, 눈보라. 12월 9일, 내 죽음의 길, 강변 산책. 발소리. 뒤돌아보니, 민준. 지은아. 그의 손에 칼. 이번엔 진짜 끝내줄게. 나는 달렸다. 눈 속 미끄러운 길 위 추억이 스쳤다. 3년 전, 그날.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반지를 쥐었다. 주머니 속 그 각인된 반지. 이게 끝이야. 나는 던졌다. 눈 속으로. 민준이 주었다. 그의 눈에 공포. 안쪽 각인, 배신. 경찰 사이렌. 내가 미리 설치한 GPS. 그는 잡혔다. 어떻게? 환생의 복수. 나는 말했다. 재판, 종신형 확정. 그는 울었다. 용서해. 안 해. 2년 후, 봄, 서울의 벚꽃. 나는 이준호와 결혼했다. 진짜 사랑. 지은아, 행복해. 그는 물었다. 네, 이제야. 나는 웃었다. 우리 아이, 곧 태어날. 회사, 상장. 성공. 아버지와 화해. 미안해, 딸아. 그는 말했다. 수연, 출소. 그녀는 사과했다. 언니, 용서 안 해도 돼. 하지만. 가족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부터 다시. 민준, 감옥서 자살. 소식 들었을 때 눈물이 났다. 슬픔. 아니, 해방. 눈 속의 반지. 그것이 모든 걸 바꿨다. 배신의 상처, 복수의 불꽃. 이제 나는 자유. 하지만 마지막 내 꿈, 또다시 눈보라. 이번엔 행복한 나우 반지 쥔 손, 아이의 손. 인생은 순환. 환생처럼. 그리고 나는 이 삶을 사랑했다. 끝.